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3년 6월, 윤창중은 대한민국의 좌파 언론과 좌파 세력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고 생매당 당했습니다. 이른바 윤창중 워싱턴 사건이었죠. 제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곁에서 지킬 수가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결코 있을 수가 없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은둔과 집거를 하는 동안에 제가 피눈물로 쓴 저의 억울함을 고백한 책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해서 대한민국 언론과는 정반대로 오로지 정의와 양심에 따라 쓴 윤창중의 실록, 모두 6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권유하고자 합니다. 윤창중 칼럼상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 그리고 자발적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양심의 방송,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이가 집권하면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김대중 노무현 영정 걸린다. 이건 정말 한치도 과장이 없는 윤창중의 예측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그동안 예측해온 것 중에 단 한 가지라도 틀린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과감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이가 집권하게 되면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 마침내 국민의힘 대회의실에 김대중 노무현의 영정이 올라가는 날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첫째, 윤석열 자체의 정체성이 한마디로 말하면 친 김대중이고 친 노무현이라는 그 팩트, 더 이상 입증할래야 입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윤석열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게 된다면 103석의 소수당을 갖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냐? 어떻게? 이른바 지금 여의도 국회의 주류의 협력이 없이는 윤석열은 대통령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월 9일 대통령이 되는 순간 식물 대통령. 윤석열이가 첫 번째 인사할 때부터 이자들이 가만히 두겠냐 이가 만약에. 윤석열로서는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김대중 세력과 노무현 세력과 손을 잡지 않으면 윤석열은 대통령, 이른바 윤석열 공화국, 윤석열 정권을 세울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고 6개월 안에 이른바 파면당하는 거예요. 탄핵당하는 거예요. 어제 윤석열 정권이 되게 되면 그 이후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를 그야말로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두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은 뭐냐? 어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씨가 3.1절 기념사에서 김대중 정부를 첫 번째 민주정부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이건 막연한 갈라치기가 아닌 거예요. 네? 대단히 중요한 대목인 거야.
막연하게 갈라치기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임기를 불과 2달 앞 남겨놓고서 문재인 씨는 이런 것까지 하고 가는구나. 왜 김대중이를 첫 번째 민주정부라고 했을까? 국민의힘에서는 왜 그러면 YS 정부는 뭐냐? 또 편가르기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국민의힘 너희들이 당신네들이 이런 꼴을 만들어 놓은 거야. 당신네들이 김영삼 대통령이 IMF라고 하는 그야말로 국가적 재앙을 불러왔지만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되는 여기까지 민주화가 되는 데에 있어서 40년 현대 정치사를 지켜본 윤창중한테 평가를 하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있어서 김대중은 김영삼을 따라갈 수가 없어. 이른바 하나회 청산. 근본적으로 군부가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싹을 잘라버린 거야. 하나회 청산. 네? 하나회 청산. 두 번째,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이걸 김대중이가 할 수 있었어? 김대중이가 하나회 청산할 수 있었다? 네? 그리고 금융실명제. 하나회 청산,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도둑질 덜하게 만든 거야. 네? 세 번째, 금융실명제. 이 세 가지는 사실상 제2의 건국에 해당하는 거야. 김대중이 한 게 뭐가 있냐고. 김대중이는 김정일하고 정상회담 하려고 어마어마한 현금 복다리를 갖다 주고 그 대가로 노벨 평화상 받고 김정일에게 핵 개발할 수 있는 종잣돈 대준 거 그것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 핵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게 누구냐? 그게 김대중이야. 그 김대중의 이기가 누구야? 그게 노무현인 거야. 근데 지금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그런 김대중과 그런 노무현을 추종한다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나와서 딱 얘기하는 거지. 김대중 정권이 첫 번째 민주정권이었다. 이건 국민의힘의 자업자득인 거야, 이게. 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윤석열이가 집권하게 되면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김대중 노무현 영정이 올라갈 날이 온다 이거야.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윤석열이가 집권했을 때 민주당과 손 안 잡을 것 같아요? 사실상 민주당하고 연정합니다. 두고 보세요. 민주당하고 연정해요. 연정. 민주당하고 연정한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윤석열이가 어제 뭐라고 했느냐. 내가 정부를 맡으면 양식 있는 민주당 정치인과 멋지게 협치하겠다고. 협치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야. 이게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은 민주당과 연정하겠다는 얘기야. 연정.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영정 올라가는 거지. 안 올라가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당사에, 민주당 여의도 중앙 당사에 김대중 노무현 영정 올려놓고 회의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중앙 당사에 김대중 노무현 영정 올려놓게 됩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정말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버리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결과적으로 뽑아놓은 거예요. 이 뽑아놓은 그 역풍이, 역효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김영삼 정권은 민주정권이 아니었다라고 완전히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게 어디냐? 누구 때문이냐? 이게 바로 국민의힘이고 윤석열 등장으로 이런 꼴이 오게 됩니다. 자, 정말 여러분, 지금 제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자주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제가 무슨 국민들 겁주고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태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정치 권력을 잘못 뽑아놓은 거야. 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닥치게 된 게 뭐냐 이거야. 1636년 병자호란을 치렀고 1592년 임진왜란을 치르게 된 게 뭐냐. 근본적으로 백성들이 인조와 선조를 탄핵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야. 인조반정으로 집권에 성공한 그 인조 때문에 병자호란을 치렀고 선조의 폭정과 난정으로 임진왜란을 치른 거야. 그걸 국민들이 허용한 거야. 조선 500년 임금 왕들의 왕조의 권력 남용과 그 난정, 그 폭정은 나는 조선인의 책임이 크다고 봐요. 그 당시에 유럽 전 세계에서 문화의 꽃을 피울 때에 조선은 뭐 했냐 이거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런 러시아의 침공을 받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권력을 잘못 뽑아왔기 때문인 거예요. 이른바 저질 정치 권력. 두 번째 뭐냐? 재벌의 타락이야.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재벌들이 전부 다 도망갔잖아. 러시아가 침공하기 전에 23대의 전용기를 빌려가지고 이른바 엑소도스, 우크라이나 엑소도스를 했잖아요. 국민만 남겨놓고. 근데 국민들이 총 들어서 사격 연습해가지고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세 번째, 근본적으로 이른바 우크라이나 이 재벌의 타락. 나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왜 중요하게 보느냐? 대한민국 재벌의 타락. 저는 정통 보수 자유 우파이고 이른바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주의자지만 대한민국의 재벌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야. 언젠가 이 국민적 심판대에 한번 올려야 되는 거야. 과연 대한민국이 김정은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우크라이나의 재벌과는 달리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할 것인가? 아니면 도망갈 것인가? 나는 회의적이에요. 우크라이나의 재벌의 그 탐욕과 그 타락에 비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적인 재벌이야. 대한민국의 재벌들은. 이걸 누가 만드는 거야? 이승만이 건국하고 이승만이 건국할 때 시장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시스템을 도입했고 이걸 박정희가 이른바 성공시켰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재벌이 있는 것 아니야. 대한민국의 재벌은 99.9%가 박정희가 직접 만든 거야. 그러면
이런 대한민국에서 이승만과 박정희와 대한민국 체제가 공격을 받을 때 대한민국의 체벌들이 지키자고 헌신을 해야지. 지금까지 그런 재벌이 누가 있어? 그런 재벌이 과연 누가 있었냐 이거야. 이런 대통령을 뽑아놔가지고 마지막까지도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하는 거야. 우크라이나와 똑같은 거야. 우크라이나 정치 세력 안에 이른바 친러가 있고 우크라이나 토종 지지 세력이 있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국민 갈등, 국민 분열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거죠. 네. 근데 어제 대통령 문재인 씨가 뭐라 했느냐. 김영삼을 빼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김영삼 씨가 이건 업보야. 김영삼 씨가 김대중 정권 탄생을 사실상 유도한 그 묵인한 업보를 치르게 된 거야. 역사는 정말 무섭습니다. 네? 김영삼 대통령이 이회창 후보가 나왔을 때에 이회창이가 아무리 밉더라도 김영삼 정권을 이어받을 그 정권은 이회창 정권이 돼야 한다는 그 신념을 관철시켰다면은 지금 이런 치욕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 입에 달고 다녔던 구호가 뭐냐면 32년 만에 문민 정권을 탄생시켰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랬던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과 김종필의 공동 집권을 사실상 유도했고 묵인했고 방관했던 거야. 그 원인이 뭐냐? 이른바 이회창의 탈YS. 김영삼 현직 대통령 인형을 몽둥이로 두드리고 대구에서 화형식하고 그래가지고 이인재 탈당 신당 창당을 방관하고 사실상 유도했고 김대중 비자금 수사를 막은 거예요. 사실상 김대중 집권을 방치한 거예요. 역사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지금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것에 대한 자신의 업보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지. 자, 그렇다면은 이건 논리적으로 귀결이 되는 거야. 이건 절대 어거지가 아닌 거예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설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대단히 중요한 동선이 어제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른바 문바들. 이재명을 배신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배신해봐도 이재명을 찍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른바 골수 문바들. 깨어있는 시민연대, 깨시연당, 이런 그 골수 좌파야, 골수 좌파. 네? 이른바 조국 수호에 있었던 그 골수 좌파들. 그 골수 좌파들이 어제 말이죠. 윤석열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어. 마스크는 국민의힘 색깔 빨간색이고 점퍼는 파란색 민주당 색깔. 그래가지고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집회를 했어요. 꽤 많이 왔습니다. 여기에 윤석열이가 나갔어요. 여기에. 나는 이걸 보면서 단순히 무슨 표를 늘리기 위해서, 표를 더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른바 윤석열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집회라 이가 그 집회. 어제 윤석열이가 서울 신촌에서 이준석, 유승민, 홍준표, 원희룡 이자들과 만세 불어가지고 소위 말한 탄핵 연합 세력을 선포한 그 움직임하고 어제 그 대깨문들이 윤석열 지지한다고 하는 정말 웃기지도 않는 코미디 거기 가가지고 거기에 윤석열이 참여해가지고 도와달라고 한 거. 이거 한마디로 윤석열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정체성. 네? 그럴 것 같았으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화합을 한다던가.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석고대죄를 한다던가. 그러면 얼마든지 풀릴 수 있는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질래야 질 수가 없는 대통령 선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문제와 탄핵에 대해서는 일체 외면하고 어찌할 수 없이 언급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검사로서 나는 직무를 다했다.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는 거다. 박근혜에 대한 구형 45년 구형은 정당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근본적으로 윤석열이는 우파가 아니다. 이른바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근본적으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이어가는 그 정신, 보수 자유우파의 그 정신과는 근본적으로 달리하는구나. 근본적으로. 이건 선거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그래서 윤석열이가 지금 댓글에 보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전부 1위다. 좋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응? 정말. 조선일보에서는 이 윤석열이가 이른바 문바 그 집회, 서초동 집회를 깜짝 방문한 것을 자세히 보도했어. 바로 조선일보의 정체성과 윤석열의 정체성이 똑같다는 이야기지. 권력 앞에는 약하고 약자 앞에는 강한 이른바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라고 하는 보수 우파를 참칭하는 수박 보수들하고 똑같은 거야. 이 정신세계가. 이런 걸 보면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거지. 홍준표를 지지했던 캠프 인사들이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어요. 네? 지금 박근혜 파리들이 이재명을 지지하고, 네? 이명박 파리들, 홍준표 파리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네요. 이것은 윤석열에 대한 제 자신의 호불호, 지지 여부를 떠나가지고 난 이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 이건 아닌 거예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정말 영국의 런던 타임스가 1953년 10월 1일 네? 한반도에서 정전
협상이 끝나고 나서 쓴 그 사설.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우기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민주주의가 꽃피기를 기대하는 것 같이 마찬가지다. 정말 절묘한 이야기. 조국이 지지했던 그 문파들이 윤석열 지지하고, 홍준표 지지했던 그 세력들이 이재명을 지지하고, 와,